11월 2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IT업계에 만연한 폭행과 갑질 관행. 그제 저희 법률방송에선 월급 50만 원 황당한 노예계약서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나마도 지급하지 않는 IT업체의 고질적인 상습 임금 체불 실태를 고발합니다. 회사 측의 답변을 보니 뻔뻔함을 넘어 당황스러움과 일종의 경이로움까지 느껴지는데요. 로투데이 심층 리포트 김태현 기자입니다. 법률방송이 그제 보도한 한 IT 업체의 근로계약서입니다. 하루 근무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 월급으론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더 어이없는 건 그나마 이 50만 원도 첫 달만 주고 1년 가까이 제대로 안 줬다고 합니다. 회사가 너무 어렵다. 기분으로 주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계속 미뤄왔어요. 그리고 퇴직 후에 더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투자받으면 주겠다. 견디다 못해 관할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노동청에 나온 회사 측의 답변은 법인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급을 주지 않았다는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당시에는 법인이 없었어요. 사업자도 없었고 스타트업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사업자도 아니었고. 너무도 당당한 황당한 답변에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오히려 당황해 되묻습니다. 사업자가 아니었던 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업자, 법인, 뭐 이런 사업자 등록증 이런 서류 등이 당시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안 해서 월급을 안 줬다는 회사.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한 근로감독관이 먼저 월급 50만 원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위반을 지적하지만 말 그대로 속이의 경읽기입니다. 사실 임금 월 50만 원이라는 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근로자인데 근로자이면 결국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거죠. 무슨 일에 건에 대해서 이만큼 이렇게 뭐 지급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월 지급을 하셔야 되는 거죠. 최저임금. 월급 50만 원짜리 근로계약서의 위법 여부를 떠나 그나마 그것도 왜 지급하지 않았냐고 묻지만 업체 측은 이제 근로계약서 효력 자체를 부인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근로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냐 이거죠. 아니 지금 이사님이 잘못 생각을 하시는 거지. 이건 최저임금을 해서 지금 급여가 발생돼야 되는 문제인데 법적으로. 아니 그게 왜 잘못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도 무책임하고 뻔뻔하기까지 한 답변에 급기야 근로감독관의 언성이 높아집니다. 출퇴근했어요, 안 했어요? 출퇴근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 온 건 맞는데 죄송한데 일을 못 시키고 성과를 못 낸 거에 대해서는 회사 책임인 것이에요. 그게 회사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회사인 실체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지금 아니, 여기 주식회사 하는 게 없다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없는데. 아니 왜 이걸 이해를 못 하시지? 답답하네. 대화라고 할 수도 없는 대화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나마 50만 원짜리 근로계약서라도 쓴 경우엔 노동청에 찾아가 하소연이라도 하고 얼마라도 받아낼 수 있지만 그나마도 안 쓴 경우엔 그야말로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저는 숙직 생활을 하면서 근데 그것을 이제 증명할 길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기록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확인할 게 없네. 너 구두로 약속했던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사측에게 사측의 손을 들어준 거죠. 임금 체불과 폭행 등 갑질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업체 측을 찾아갔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저희 할 말 없고요. 취재 응할 수도 아닐 거니까 알아서 가세요. 저희 쪽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하세요. 문제의 업체는 이미 폐업했고 지금은 임금 체불 업체와 전혀 상관없는 회사라는 해명입니다. 하지만 이 업체에서 건네준 이사라는 직함을 가진 또 다른 관계자의 말은 다릅니다. 관계가 있고요. 계약서를 쓰신 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돈이 지급이 되었고요. 되어가고 있고요. 문제는 이렇게 애초 법인 설립 신고를 안 했거나 기존 법인 폐업 신고를 하고 다른 법인을 설립했을 경우 회사를 상대로 딱히 법적으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법인이면 안 되죠. 회사가 없어지면. 법인이면은 민사소송도 사람이 죽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법인도 폐업하고 없어져 버렸으면은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소송 대상이. 몰라서도 당하고 알고도 당하는 IT 업계 불공정 갑질. 법과 제도에 구멍을 틈탄 업체들의 갑질에 IT 업계 노동자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요즘 갈수록 흉포해지는 소년 범죄로 아이들이라고 봐줄 게 아니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선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주최로 열린 오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먼저 최근 강하게 일고 있는 소년범 처벌 강화 주장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단순히 어리다고 봐주자는 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선도와 재사회화가 피해자의 회복과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토론회 참가자들의 인식입니다. 가해자의 선도와 피해자의 인권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소년범에 대해서 교화와 선도를 하는 것이, 그래서 재사회화를 이루는 것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죠. 하지만 소년범에 대한 교화, 선도, 재사회화, 이를 위한 보호처분 등이 경찰과 검찰, 법원, 보호시설 등 각 기관별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효적이지도 체계적이지도 못하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진단입니다.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체계가 많이 부족하고 통합적으로 아이들이 관리가 돼야 되는데 수사 단계 따로, 검찰 단계 따로, 형사재판 따로, 소년원 따로, 보호시설 따로.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제도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법규 및 지침 마련, 법원과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소년 사법 제도는 징벌과 응보가 아닌 아동 인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교육과 교화라는 명목 하에 아이들을 너무 국가가 아동학대를 하는 게 아닐까, 방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엄벌주의에 기초한 형벌보다는 교화를 우선시해 사회복귀와 회복이라는 재사회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공통된 주장입니다. 이를 위해 아동 청소년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현행 소년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네, 이른바 일베 여친 인증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일베 여친 인증, 이게 뭔가요? 일베의 여친 몰카 인증 사진이 등장하기 시작한 게 지난 19일 새벽부터인데요. 네. 이용자들이 돌연 여친 인증, 전 여친 인증 이런 제목으로 글과 몰카 네. 사진들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일상생활 중에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있고요. 네. 또 숙박업소에서 찍은 것처럼 보이는 특정 신체 부위를 네. 노출한 사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얼굴을 가린 사진도 있지만 얼굴이 노출된 사진도 있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댓글로 그 여성을 평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뭐 경찰이 일베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혐의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경찰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일베 서버에 대해서 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요. 네. 만약에 문제의 사진들이 불법 촬영물이 된다면은 네. 1차적으로는 작성자가 책임을 지고요. 네. 2차적으로 운영자가 이것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또 네.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게 얼굴 노출 없이 뭐 신체 특정 부위만 올렸다든지 아니면 얼굴은 뭐 모자이크를 하고 뭐 올렸다든지 몰카를 올렸다든지 이런 것도 처벌을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요즘 최근에 그 사이버 성폭력의 심각성이 대두가 네. 되고 있는데요. 그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여지가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인가가 네.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것을 자체로 올리는 것은 범죄가 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초상권 침해나 정보통신법 위반법에도 추가로 또 위반될 네. 소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예.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중요한데 이게 사실은 좀 모호할 수 있다는 네. 것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찍힌 사람이 특정이 안 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음란물 유포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자체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네. 당사자의 신원을 특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뭐 시민단체나 제3자의 고발을 통해서도 음란물 유포죄의 경우에는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음란한 사진은 아닌데 뭐 사귀면서 동의해서 찍은 건데 얘 내 전 여친이다 뭐 어떻게 보냐 뭐 어떤 애다 이렇게 해서 올린 거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음란물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네. 뭐 음란물을 촬영한 자체 그리고 그 의사에 반해서 유포한 자체의 범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데요. 네. 그 밖의 경우에는 사실 현행법상으로 규율하기에는 쉽지 네.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사진들의 뭐 모욕적인 악성 이른바 품평 댓글이라고 하던데 그 단 네티즌들은 뭐 처벌할 수가 있나요? 어떤가요?
예, 이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네. 같은 경우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제 네. 처벌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아시겠지만 친고죄이기 때문에 네.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런데 이 댓글이 네. 댓글 자체가 음란물로 인정될 경우 네.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또 다른 음란물 유포죄로 네. 또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이번 일베 여친 인증 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좀 처벌이 경미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음란물을 온라인상에 유포한 경우에는 네. 그 유포한 이후의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그 유포된 이후에 가해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그 확산을 막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플랫폼 사업자나 다운로드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엄벌청원 게시 이틀 만에 15만 명 가까이 동참했다고 하는데 경찰 수사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정노동 전국 노동 네트워크 회원들이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이현무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감정노동 전국 네트워크가 지난달 직장인 1,078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하나의 스트레스가 또 하나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고객으로 인한 감정 손상의 문제보다 회사가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한 손상 문제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직장갑질 119의 2018년 직장갑질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총 68개 조사 항목 중 17개 항목에서 심각한 위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이, 근무 기간이 길수록 직장 내 갑질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0점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 건데 35점이라는 점수가 나왔다는 것은 직장 한 10개의 직장 중에 3, 4개의 회사에서 불법이나 괴롭힘 행위들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해서 국회엔 지위 등을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여러 건의 직장 괴롭힘 방지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안들은 야당의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성토입니다. 직장 괴롭힘이 개념과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였는데 이는 사업주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이 불가능하다. 참가자들은 나아가 현재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적 방지책이 못 된다며 추가 보완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노동자는 일하러 출근하지 각종 폭언, 폭행, 괴롭힘 등 갑질, 괴물을 만나러 출근하는 게 아니라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국회가 향후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4살짜리 여자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학차 인솔 교사와 운전기사 등에게 금고형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판결로 보는 세상은 어린이집 통학 차량 불법 썬팅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오후 4시 50분쯤 경기도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승합차 맨 뒷좌석에서 4살 A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7시간 넘게 차에 갇혀 방치돼 있다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겁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6단독 김종신 판사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학차량 인솔교사 구모 씨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을, 운전기사 송모 씨에 대해선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불구속 기소됐던 담임교사 김모 씨에 대해서도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검사가 불구속 기소하고 숨진 피해 아이의 부모가 교사 등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까지 냈지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하며 구속 수감한 것입니다.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에게 우연히 닥친 사고가 아니다. 개인의 영역을 넘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 예방의 측면을 고려해 양형했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입니다. 다니다 보면 시커멓게 썬팅을 해서 내부가 전혀 들여다보이지 않는 어린이집 통학차, 아이들 학원차, 유치원 통학차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고 차량 승합차가 내부가 투명하게 보였다면 어땠을까? 오며 가며 누구라도 좀 더 일찍 발견하진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속절없이 듭니다. 아이들 타는 통학 차량만이라도 우선 불법 썬팅 필름을 제거하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 과거사위가 오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해 무고한 사람을 유서대필범으로 조작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국제사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과의 거래, 혼인, 상속 등 법률 분쟁에서 국내 관할 법원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 말부터 아동 청소년 시설 운영자가 경찰서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채용할 직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87차 인터폴 총회에서 세계 경찰 공조를 총괄하는 인터폴 수장에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김종양 전 경기경찰청장이 선출됐습니다. 11월 2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